이번 영상에서는 깊은 다층 퍼셉트론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깊은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여러 개의 은닉층을 깊게 연결하여 더욱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신경망 모델입니다. DMLP는 은닉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고차원적인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학습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고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입력 데이터부터 출력 결과까지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DMLP는 일반적으로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층에서 발생한 오차를 각 층으로 역전파시키면서 가중치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모델은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DMLP의 활용 분야로는 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생성 모델 등이 있습니다. DMLP는 각 층의 뉴런이 이전 층의 뉴런과 가중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각 층을 거치면서 가중치와 합쳐지고 활성화 함수를 통해 비선형 변환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는 점차 추상적인 고차원의 표현으로 변환됩니다. 입력층은 외부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받는 첫 번째 층입니다. 은닉층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위치하며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닉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출력층은 최종적인 결과를 출력하는 층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깊은 다층 퍼셉트론으로 MNIST 인식에 적용한 예입니다. 코드가 앞에서 이어집니다. 코드가 계속 이어집니다. 결과 화면입니다. DMLP는 층이 깊어질수록 학습 시간이 길어지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가 소실되어 학습이 어려워지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과하게 적합되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법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엘유와 같은 효과적인 활성화 함수, 배치 정규화, 드롭아웃 등의 정규화 기법, 잔차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 등이 있습니다. DMLP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DMLP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레디언트 소멸 문제는 딥러닝 모델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초기층으로 전파되는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산을 내려오는 물이 여러 층을 거치면서 양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아래쪽 층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활성화 함수의 특성과 역전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그모이드 함수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출력값이 0과 1 사이에 제한되어 있고 이 함수들의 미분값은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층을 거치면서 기울기 값이 계속해서 작아져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소멸 문제는 딥러닝 모델 학습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 함수를 변경하거나 정규화하는 방법, 각 층의 출력에 입력을 더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법, LSTM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모델의 구조, 데이터의 특성, 그리고 목표하는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울기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딥러닝 모델이 깊어질수록 학습이 어려워지고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울기 소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초기층으로 전파되는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배치 정규화는 딥러닝 모델 학습 시 각 층의 입력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학습을 안정화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품질 관리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잔차 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로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에 의해 발표된 RESNET 대표적인 예입니다. 잔차 네트워크는 잔차 블록이라는 특별한 구조를 사용하는데, 잔차 블록은 입력값을 그대로 출력으로 연결하는 직접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을 통해 네트워크는 입력값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네트워크를 설계하더라도 성능 저하 없이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LSTM은 장단기 메모리를 의미하며 순환 신경망 RNN의 한 종류입니다. LSTM은 RNN의 단점인 장기 의존성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LSTM은 셀 상태 셀 스테이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를 장기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셀 상태는 일종의 고속도로와 같아서 정보가 거의 변화 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력 게이트, 읽기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통해 정보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게이트들을 통해 LSTM은 필요한 정보는 기억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면서 장기 의존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GRU는 LSTM과 비슷하게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LSTM보다 구조가 간단하여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분의 연쇄 법칙은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포함된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함수들은 단순한 형태보다는 여러 함수들이 합쳐진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이처럼 복잡한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 연쇄법칙이 필요합니다. 연쇄법칙에서 합성함수를 미분할 때는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한 후 두 결과를 곱한다는 것입니다. TPU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기 위해 특화된 하드웨어로 일반적인 CPU나 GPU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TPU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전용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과소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특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여 일반화 성능이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모델이 너무 단순하여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과잉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맞춰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여 일반화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과소적합과 과잉적합을 회피하는 전략에는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하기 위해 모델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정규화하는 방법, 데이터와 관련된 전략들, 학습과 관련된 전략, 모델 선택과 관련된 전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적합은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회피합니다. 과잉적합은 모델을 단순화하거나 정규화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문제의 특성과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림은 과소적합과 과잉적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X는 특징이고 Y는 레이블인 회귀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며, 1차 다항식을 사용하면 데이터에 비해 모델 용량이 작은 상황이 돼서 과소적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림은 12차 다항식 모델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데이터의 복잡도에 비해 너무 큰 용량의 모델을 사용하여 과잉 적합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